인 거지 뭐. 그러시면 안 되지 않겠어요? 가보자고. 1등급 7.9%, 2등급 23.4%인데 21번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이번에 21번 한번 해봅시다. 일단 첫 문장에서 막혔어요. That perception is a construction. 저거 일반적으로 우리 그 지각은 구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을 텐데 문제가 있죠. 그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앞에 지칭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여기 동사가 또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얘가 명사절 접속사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 문장 전체가 S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각이 구성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만 사실이 아니다. sensory input, 그러니까 감각기관의 수용에서만 사실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또한 사회적 지각에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네. 그 perception이 construction이라는 거 있지? P는 C라는 게 우리 감각기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면에서도 사실이다. 이렇게 하면 앞에 두 문장 처리할 수 있죠.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뭐 네가 만나는 사람들, 먹는 음식들, 그 다음 네가 구매하는 상품들. 연구에서, 와인 연구에서 when wines were tasted blind, 눈 가리게 해놓고 와인 맛을 보게 하니까 there was little or no correlation, 상관관계가 없었다. 뭐 사이에? ratings of wine's taste, 이 와인의 맛에 대한 평가와 그 가격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비싼 와인이 맛있다라는 평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비싼 와인이 맛있는 사람도 있고 싼 와인이 맛있다라고 평가한 사람도 적절히 섞여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bu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상당한 관계가 있었다. 언제? When wines were labeled by price. 가격에 따라서 라벨이 붙었을 때는 상당한 관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와인을 이렇게 내가 와인잔을 한번 그려볼게. 오, 와인이야. 더 그려야 되네. 좀 이상한데? 자, 그 와인잔이에요, 이게. 와인잔이다. 얘는 한 잔에 3,000원짜리야. 얘는 한 잔에 1억짜리예요. 이걸 가리고 먹었을 때는 얘가 더 맛있다고 한 사람도 있고 얘가 더 맛있다고 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얘가 더 맛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지. 여기까지는 괜찮죠? 요런 내용이다. 자, 근데 이게 뭐 때문이 아니야? Subjects consciously believed. 이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래요. 뭘 믿었냐? The higher price wine should be the better ones. 얘가 더 비싸니까 맛있어야지라고 의식적으로 믿었던 게 아니야. 그리고 그러므로 수정한 게 아니에요. Whatever opinions they had accordingly. 지네가 가졌던 의견을 그에 따라 수정한 게 아니래. 무슨 말이지 이게? 얘는 3,000원짜리고 얘는 1억짜리니까 얘가 더 맛있어야 돼 라고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더 맛있게 느껴졌다고 얘기를 한 거야. 가격표를 보니까 이게 진짜 더 맛있게 느껴졌대요. 그래? It wasn't true just at the conscious level. 의식적인 수준에서만 사실인 게 아니다. We know because as the subjects were tasting the wine, 이거 마실 때 연구자들이 뇌 활동을 이미지 스캔하고 있었대. 그 다음에 이미징이 뭘 보여줬어요? Drinking what they believed was an expensive glass of wine. 자, 비싸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와인을 마시는 것은 실제로 활성화시켰다. Centers of taste for pleasure. 이 쾌락을 담당하는 뇌의 기관을 활성화시켰대. 그러니까 이 가격표를 보고 실제로 이게 더 맛있게 느껴지도록 뇌가 조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쾌락을 담당한 영역이 활성화됐대. 가격을 보고 내가 마시고 나서 이게 더 맛있어야지라고 의식적으로 평가한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뇌가 이걸 더 맛있다고 수용을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얘기가 무의식적인 수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괜찮나 이게? 다시 한번 보면 1억짜리니까 이게 더 맛있어야 돼라고 내가 의식적으로 평가를 수정한 게 아니고 실제로 마시는 순간부터 이게 더 맛있을 수밖에 없다고 맛있을 수밖에 없도록 뇌가 조작을 해버린 거예요. 쾌락 영역을 막 활성화를 시킨 거야.
이거 1억짜리야 하면서 막 확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도 맛있게 느껴졌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자기 체면을 위해서 구라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괜찮죠? 자, 그럼 문제 풀린다. You taste its price. 너는 그 가격을 맛본다. 가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맛이 더 있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 뇌가 활성화되니까. 해서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아까 찍었다고 자랑한 친구 있었는데 5번 맞아요. 5번 맞습니다. 자, 22번은 3번이고 넘어가시고 23번 보자. 자, 이 양반은 자연과 사회과학의 E 이퀄을 MC 제곱이라는 E는 MC 제곱이다라는 규칙이 사회과학에 있다면 이거는 SD가 PD를 초과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E는 MC 제곱이다는 자연과학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방정식이죠. 사회과학에 이거에 상응하는 게 있다면 그게 이거라는 거야. 사회과학에서 얘의 지위가 자연과학에서 E는 MC 제곱이다랑 같은 정도의 무게감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회적인 죽음이 물리적인 죽음보다 더 무섭다. 그런가요? 사회적인 죽음이 뭐야? 사회적으로 죽어본 사람. 당연히 없겠지, 여기. 사회적으로 죽었다는 거 약간 이런 거예요. 나락가는 거. 나락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죽음은 말 그대로 죽는 거고. 근데 사람들은 얘를 더 무서워한대. 사실인가요? 친구 사이에서 매장되기 대 죽기. 뭐 선택할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어떤 사람들은 난 그래도 내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이거는 당신들이 지금 어리잖아요. 조금 더 나이 먹고 이제 틀딱이 돼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게 됨에 따라서 이게 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시장님께서 여 비서한테 뭔가를 했다가 걸려가지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그 양반은 사회적으로 매장됐니 차라리 목을 매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야. 그치? 서울시장 얘기하는 거야. 서울시장 박원순 아저씨. 이거예요. 잃을 게 많은 사람일수록 그 지위, 명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잃느니 난 차라리 죽어가지고 그냥 신격화를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어떤 이유야? We feel deeply threatened. 우리가 위협적으로 느끼는 이유예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대항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that have become part of our identity. 우리의 정체성이 된 거를 새로운 아이디어가 대항할 때 위협을 느낀 이유다. 이런 아이디어들에게 the ones that identify as members of a group. 우리를 어떤 집단의 멤버로서 특정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은 we don't reason as individuals. 우리가 이거를 개인으로서 논한 게 아니다. 우리는 집단으로서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 그 위에 SDPD랑 이게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집단에서의 내 지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내 자신이 이렇다 이거보다 이 속한 집단에서 내가 시장이다. 이 속한 집단에서 내가 대통령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날아갈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냥 목을 매자.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We want to seem trustworthy and reputation management, 요게 주어거든? Reputation management overrides most of other concerns. 이런 평판을 관리하는 것이 다른 걱정보다 선행한다. 심지어 우리의 mortality, 영속성도 이것이 초월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 집단에서 매장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겠다. 이것은 완전히 비합리적이진 않다. 그럼 이중부정이잖아? 요렇게 지워버리면 이것은 합리적이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내가 미쳤네. 이즈를 왜 지웠지? 얘를 지워야 돼. 이중부정. 이건 합리적이래. 자, 왜냐면 a human alone in this world faces a lot of difficulty. 인간 혼자 사는 건 매우 어렵다. 그러나 being alone in the world before modern times. 현대 사회 이전에 혼자 사는 거는 거의 100% 죽음의 의미겠다. 그럼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인간이 집단에 그렇게 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유전적이라는 거예요. 옛날엔 집단에 속하지 못했으면 나는 100% 죽었어. 옛날에 막
호랑이가 쫓아오고 사자가 쫓아오고 이럴 때 인간이 집단을 이뤘기 때문에 얘를 막아낼 수 있었던 거잖아. 혼자 살면 아니 당신들 곰이랑 맞짱 떠서 이길 수 있어? 혼자는 힘들단 말이야. 이제 근데 20명이 있으면 곰이랑 맞짱 떠서 이길 수 있을 수도 있죠. 2명은 팔 잡고 2명은 다리 잡고 해가지고 1명은 밟아버리고 이러면 되잖아. 이게 된다고. 혼자서는 거의 100% 죽었대. 그러니까 지금은 혼자 사는 게 그냥 약간 어렵다 정도라면 옛날에는 혼자 사는 거는 그냥 죽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유전적으로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그 집단에서 매장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죽겠다라고 선택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 풀리죠. 여기까지만 읽어도 충분히 글의 주제는 찾을 수 있지. 1번입니다. Tendency to prefer the group that one identifies with. 우리가 집단을 선호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1번 무난하게 골라주시고 24번 보자고. 자, 이건 보시면 distance and time, 거리의 시간의 거리는 공간의 거리와 같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people matter even if they live thousands of miles away. 수천 킬로미터, 수천 마일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다. 그런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뭐 미국 이런 데 있잖아. 호주 이런 데 있잖아. 호주 사람들 죽어도 돼요? 좀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약간 아까 얘기한 사회적 매장을 당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랑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they matter even if they live thousands of years hence. 수천 년 떨어져 살더라도 중요하다. 과거에 살던 사람들도 중요하고 얘는 이미 죽었으니까 미래에 사는 사람들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호주 사람들이 뭐 특별히 얘네를 막 보호하기 위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유 없이 얘네를 죽일 필요는 없잖아. 이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미래에 올 사람들도 우리가 이유 없이 죽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다. 양자 모두의 경우에 우리는 이 거리를 unreality, 비현실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자, 그리고 to treat the limits of what we can see as the limits of the world.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세상의 한계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 문지방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경에서 끝나지 않는 거, 이건 뭔 소리야? 대한민국 밖에 나가면 세상이 끝나요? 이거 아니지. 문지방 나가더라도 세상이 있잖아. 나랑 물리적 거리가 있어도 세상은 존재하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Neither does it stop with our generation. 시간적 관계에서 보더라도 우리 삶이 끝났다고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식이다. A popular proverb says society grows when old men plant trees under whose shade they will never sit. 이거는 직접 인용이긴 한데, 저기다 프린트 갖다 놨다. 이거는 직접 인용이긴 한데 그래도 읽을만 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어르신이 나무를 하나 심었다고 생각해봐. 이 양반은 그 나무의 과실을 누릴 수 없죠. 아니 오늘 내일 한 양반이야, 이 양반은. 근데 나무가 씨부터 이 큰 나무까지 자라는 데는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양반은 자기를 위해 나무를 심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의 그늘에 이 사람은 절대 앉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랑은 관련 없지만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예요. When we dispose of radioactive waste, 우리가 방사성 폐기물을 버릴 때 우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Who cares if this poisons people centuries from now? 수백 년 후에 사람들한테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알바?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실을 우린 얘기하지. 그렇지? 그래. 사실 우린 얘기해. 여러분들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반대하는 측의 가장 큰 논거가 뭐예요? 핵폐기물. 근데 더 파고 들어가 보면 핵폐기물이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거야? 아니면 당장 터져가지고 우리를 죽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후자이긴 하거든. 그치? 사실 솔직히 말하면 몇백 년 뒤에 사람 알바 아니야. 알바 아니지 사실. 알바 아니야. 아니 100년 뒤에 우리 살아있지 않아요. 100년 뒤에 당신들 119세예요. 119세까지 살 것 같아 니네가?
살 것 같아? 삶에 애착이 많은 친구들이네. 119세까지 못 삽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19살이잖아. 오는 데 순서 있지 가는 데는 순서 없어. 니네 나보다 먼저 갈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거야. 그치?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할아버지보다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자 어쨌든 사실 알바가 아니긴 하다. 근데 모의고사 지문에서 알바 아님을 시전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약간 교육적인 그런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알바 아님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우리의 통념과 조금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미래 사람들도 중요하다. 자, 유사하게 few of us who care about climate change. 요거 부정어죠. 기후변화 관심 있습니까? 관심 있다고 쳐봐. 사실 없어 대부분. 있다고 쳐. 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부정어니까. 부정어잖아. 부정어니까 기후변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야. 어떤 목적만 가지고 for the sake of people alive today. 오늘날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서만 걱정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문장이 좀 어려웠거든? 얘가 부정어기 때문에 여기에 부정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걱정을 안 한다가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만 걱정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빼시는 겁니다. 기후변화 걱정하는 사람들, 오늘날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 라고 얘기해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후변화를 걱정을 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막 북극곰이나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한번 얘기한 것처럼 북극곰이 집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원래 집은 사기 힘든 거야. 북극곰의 집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 기후변화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너무 인성이 터진 얘기인가? 약간? 그치. 북극곰 되게 귀엽지? 북극곰이 동물 뜯어먹는 거 본 적 있어요? 걔가 물개 같은 거 뜯어먹는 거 본 적 있어? 그거 보면 생각 싹 달라질걸? 자, 어쨌든 그래.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이제 박물관과 공원과 다리를 건설한다. 얘가 수세대 동안 지속될 거를 바라면서 다 비슷한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결국 얘는 공간상의 거리 때문에 우리가 우리 공간 밖에 있는 거를 사람 아님이라고 취급하지 않는다. 이거랑 똑같은 논리로 시간상의 거리가 같은 말이다.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된다. 뭐 이 정도 좋아 보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고를 수 있죠. 우리가 시간의 한계 밖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자, 이렇게 골라보시고. 자, 29번 보시면 자, 1번은 being uprooted라는 동명사를 받아준 동사기 때문에 수일치 돼 있으니까 문제 없고 요거 find ourselves privileged 이렇게 하고 얘가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니까 얘도 문제 없지. 3번은 이게 동명사 주어예요. adopting is more than survival 이렇게 처리할 수 있죠. 얘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 자, 4번 이거 쉬워.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데 관계사를 수능에서 물어보면 뒷문장 완전성 물어보는 거라고 했지. 위치는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돼요. 근데 이거 수동태 동사죠. 문장 끝났지 여기서? 그래서 4번입니다. in which 또는 where로 전환하시면 되겠죠. 5번은 5번은 요거 한번 볼까? 저게 제기대명사거든? 이건 수능형은 아니고 내신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드리면 제기대명사 언제 씁니까 이거? 뭐랑 같을 때 써? 주어랑 목적어. 그치? 근데 같은 동사의 주어랑 목적어 사이에 쓰는 거예요. 문장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가정했을 때 얘가 얘랑 동일인일 때 이 자리에 쓰는 게 제기대명사야. 자, 그러면 문장이 오형식이라고 가정해보세요. 문장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이거 얘가 투부정사인 경우에 준동사죠. 준동사니까 얘는 자기의 의미상 주어 목적어가 있어야 돼. 얘의 의미상 주어가 얘예요. 그리고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 목적어가 뒤에 이렇게 따라온 경우가 있을 거야. 얘가 타동사면 이때 얘네 사이에 일치하면 여기에 제기대명사 쓰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뭘 검토해야 돼? 여기 나와 있는 ourselves랑 요 to find를 동사라고 간주했을 때 요 주어 자리에 있는 us가 동일인인지를 판단해야 되고 동일인이기 때문에 ourselves 이렇게 푸는 겁니다. 요거 할 수 있죠. 얘가 얘랑 같을 때만 ourselves를 쓰는 거야. 근데 가끔 불일치할 때도 있어요. 불일치할 때는 저 자리에 제기대명사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 얘기했냐면 가끔 학생들 중에 무조건 문장의 주어랑 동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게 아니야. 문장의 주어가 아니고 걔가 그 목적어가 걸려있는 동사의 주어랑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자리에는 지금 얘의 동사는 얘잖아. 오씨, 예지, 투부정사. 얘의 주어가 뭐야? 목적어기 때문에 얘랑 동일성이 인정되면 제기대명사 쓴다. 에 따라서 ourselves를 쓰시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 30번 보자. 얘는 약간 우리가 도표를 좀 그릴 필요가 있어. 2x2 매트릭스로 풀어지는 문제거든, 얘는. 무슨 말이냐면 그게 While it has been found that 대절 이하가 발견되었지만 어린아이들이 독점적으로 의존한대 기하학적 정보에 어떤 사물의 위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는? 작은 공간에서는. 반면에 독점적인 기하학의 사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큰 공간에서는. 어떤 매트릭스를 형성해야 되는지 알겠죠? 결국 두 개를 분리시키는 거는 작은 공간이냐 큰 공간이냐에 따라 지금 분리가 된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뭐가 발견됐어? 어린아이들이 독점적으로 의존한데 기하학적 정보에 어떤 사물의 장소를 발견하기 위해서 작은 공간에서는. 반면에 큰 공간에서는 larger space에서는 독점적인 사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small area와 large area를 한 축으로 잡아주시고 geometrical information, GI라고 줄여 써볼게요. 작은 영역에서는 GI만 쓴다고 했지. 독점적 영역이 인정된다고 했죠. 이것만 쓴다 그랬어. 이거 100%야. 큰 영역에선 이게 100%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편의상 50%라고 써볼게요. 독점적인 기하학적 사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것에도 의존한다. 이런 얘기예요. 작은 방에서는 아이들은 fail to incorporate information about non-geometric, 이게 non-geometric이잖아. 비기하학적 정보를 포함시키지 못한다. 자, 그럼 여기 들어갈게. non-geometric information이 되겠죠. 작은 공간에선 이거 0%래. 반면에 큰 방에서는 둘 다 썼다. 큰 방에서는 이렇게 나눠 썼다. 요거 그릴 수 있지. 요거 그리면 문제 풀려요. 요걸 푸는 거야. 괜찮은 거 같지? 괜찮지? 괜찮아? 자, 다시 보면 어린아이들은 작은 공간에서 숨겨진 물체를 찾을 때는 기하학적 근거에 100% 기반한다. 반면에 100% 기하학을 사용하는 것은 큰 공간에선 발생하지 않는다. 작은 공간에서는 비기하학적 정보를 쓰는 게 불가능하다. 하지만 큰 공간에서는 둘 다 쓴다. 이 비기하학적 정보의 예시가 파란색 벽이에요. 색깔 같은 걸 쓸 수 있다는 거야. 작은 공간에서는 네모났냐 동그랗냐 이것만 쓸 수 있었다면 큰 공간에서는 파란색 네모다, 빨간색 동그라미다 이런 것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걸 섞어 쓴다는 얘기야. 큰 공간에서는. 자, 이러한 발견은 뭘 암시하냐면 geometric and non-geometric information may be combined. 결합될 수 있다. 이런 weighted fashion. weighted? weight가 무슨 뜻인데? weight가 무게잖아. 그리고 이거 동사 아닙니다. 동사는 여기 이거 weigh라는 동사가 있어요. 무게를 재다. 얘는 그게 아니야. weight는 명사란 말이야. 명사를 분사로 바꿀 수 있어요? 분사의 정의가 뭔데? 분사의 정의는 동사에 PP형을 만들거나 ing를 만들어서 형용사로 전환한다가 분사잖아. 얘는 애초에 명사야. 명사를 분사로 만들 수 있나? 어떨 것 같아요? (2학년 1학기) 때 기말고사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지? 자, 명사를 분사로 바꿀 수 있어요. 그걸 유사분사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들어본 적 있지? 유사분사야. 명사에다가 PP형을 더해서 분사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럼 가중된이란 뜻이야, 이게. 가중된.
가중된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가중된 방법이 뭐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GI에 80을 부여하고 어떤 경우에는 NGI에 80을 부여한다. 이렇게 가중치를 가변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말이겠지. 이렇게 판단하지 못했더라도 얘가 특별히 틀릴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거 unweighted fashion으로 바꿔야 돼? 그건 아니겠지. 이거 맞다고 간주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맞아요, 저거는. 자, 기하학은 틀렸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잠깐만. 기하학은 틀렸을 수 있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면 틀린 거예요? 안정적이면 맞아야지. 얘랑 같은 궤의 단어가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스테이블 하기 때문에 invalid 할 수 있다는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이게 답입니다. 4번을 보시면 얘는 왜 괜찮냐면 stable, hence more reliable. 안정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같은 말 들어갈 자리잖아. 같은 말 들어가 있죠? 얘는 괜찮아. consistent with Weber's law. 요거는 요 위에 사례를 읽어보시면 아이들이 근처에 있는 정보에 더 많은 뭐 어떤 가중치를 부여한다. 요게 요 웨버의 law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5번 당연히 괜찮을 거고. 그래서 얘는 일단 첫 번째 부분에서 요걸 요렇게 분리시키는 게 조금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분리를 해놓으면 1번은 당연히 맞다는 걸 알 수 있고 2번은 요 유사분사를 활용해서 아니 이게 당연히 왔다 갔다 가중치가 전환되는 거니까 weighted fashion이겠구나 라고 했으면 베스트고 그게 안 됐으면 unweighted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해서 맞다고 처리하시면 되고 3번은 딱 보자마자 invalid랑 stable은 반이어다. 반이었는데 같은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 3번. 자, 31번으로 가봅시다. 요게 되게 어렵더라고, 요게. 자, 8세에서 16세 정도 사이에서 우리의 어떤 manual dexterity, 저게 어떤 그 손기술, 잡기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has strengthened through continually improving eye-hand coordination. 눈과 손의 싱크를 맞춤으로써 강화된다. 상당한 개선이 있다. handwriting skill. handwriting이 뭐예요? 이거 있지?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당신들 16세 넘었죠? 아직까지 만약에 손글씨가 개판이다라고 하면 앞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16세까지 좋아진다며. 근데 당신 19세잖아. 늦은 거야, 이제. 자,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유감스러운 얘기고. 괜찮아. 이제 쓸 일 별로 없어, 우리 앞으로. 이제. 핸드라이팅 스킬에 상당한 개선이 있다. 어디 사이에? 8세부터 16세 사이에. 늦었다, 그지? 늦었어. 이미 늦었어, 우린. 자, we gain mastery over the mechanics of language. 이 언어의 어떤 역학의 마스터리를 획득한다. 숙련도를 획득한다. 그래요. We also gradually eliminate logical gaps. 자, 우리는 점차 제거한다. 논리적인 흠결을 우리의 이야기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초기 단계, 우리 지각의 초기 단계의 특성이다. 그러면 초기 단계 숙련 단계 이렇게 분류했을 때 초기 단계의 특성이 뭐래요? 논리적 흠결. 그리고 얘가 숙련 단계에 오면서 논리적 흠결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이야기할 때 애들이 얘기하는 거 잘 생각해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 그치? 어떤 얘기하다 갑자기 개뜬금없이 다른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하다 근데 저 어제 용을 봤어요. 이렇게 애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런 논리적 흠결이 있다고 애들이 얘기할 때. 근데 당신들이 얘기할 때 저 어제 용을 봤어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너 술 안 깨고 왔지 이러잖아. 우린 논리적 흠결이 없이 얘기한단 말이야. 우리 나이대가 되면. 원래는 있었는데 숙련 단계 넘어가면서 이 논리적 흠결을 점차 없애게 된다. 이게 Mechanics of Language의 숙련도를 완성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Our writing and oral storytelling have become increasingly conventional and literal. 자, 그러니까 필자는 논리적 흠결이 없는 거를 conventional 그리고 literal 이란 단어를 이용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단어 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전통적인 말 그대로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해석이 잘 안 돼. 논리적 흠결이 없으면 전통적인 거예요? 논리적 흠결이 없으면 말 그대로야?
그럼 논리적 흠결이 있으면 전통적이지 않은 거야? 이게 약간 대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게 문제였어. 대응이 잘 안 돼. 이것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With an accompanying 빈칸 of the spontaneity. 어떤 그 신속성과 창의성이 빈칸된대. 근데 얘가 that characterize our earlier efforts. 우리의 옛날의 노력을 특징 짓던 창의성이 빈칸된대요. 근데 창의성은 뭐의 특징이래? 창의성은 초기 단계의 특징이라 그랬지. 여기 들어갈 말이 X예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창의성이 사라진다는 거야, 나이 들면서. 그러니까 이건 양날의 검이라는 거지. 옛날에 한 우리가 5세, 8세 이럴 때 밑도 끝도 없이 말하던 걸 생각해보면 논리적 흠결은 있었지만 거꾸로 좋게 얘기하면 창의적인 얘기를 한 거잖아, 그때는. 근데 지금은 논리적 흠결이 제거됐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창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머릿속에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자리싸움으로 풀었어야지. 그리고 이 글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거. 얘가 끝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어쨌든 필자는 conventional literally 논리적 흠결이 없다랑 같은 말이라고 주장을 한 건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잘 와닿지 않아. 근데 괜찮다. 왜냐면 뒤에 originality에 대해서 이거는 옛날의 노력이다라고 필자가 분명히 특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 지금은 없어졌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논리적 흠결이 있었다가 없어졌고요. 창의성이 있었다가 없어졌다.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이 conventional literally 무슨 말이냐면 conventional이 실제로 문제 풀 땐 몰랐겠지만 이런 뜻이야. 규범의 얽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규범적으로 사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창의성과 규범에 따라 규칙에 따라 전통적인 인간이 여태까지 쌓아올린 방법에 맞춰서 사고한다는 반대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literal 이거는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묘사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어떤 창의성을 가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이런 의미에서 이게 이렇게 같은 말로 쓰인 건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읽어내긴 좀 쉽지 않았을 거고 요거 없이도 OX, OX 구조 만들어서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보시고 32번을 가보자고 이번에. 요거는 여기서 풀었어야 쉬워요. 밑에 내려가면 어려워져. 꼭 여기서 풀었어야 돼 문제를. 자,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인 이해는 어떤 도덕적 지위, altruistic act라고 하면 이타적인 행동이죠. 이타적 행동에 대한 도덕적 지위는 수능한다. To how most of us think about our responsibility toward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어떤지에 관련이 있다. 우리는 빡치는 경향이 있다. 언제? 다른 사람 또는 사회가 결정할 때 우리를 위해서 뭘 결정해? How much of what we have. 우리가 가진 것의 얼마나만큼 should be given away.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는지를 결정할 때. 요 when이 접속사잖아. someone else or society가 determine 할 때 요 핑크색 부분이 이렇게 목적어예요. 다른 놈들이 내가 얼마나 기부해야 될지를 결정하면 빡친대.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세금이죠. 세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월 수익이 한 3,300만 원 정도 이상이 되면 세금 얼마나 뗄 것 같아요? 독신을 기준으로 월 수익이 3,300이야. 세금이 거의 1,600만 원 넘게 나옵니다. 거의 50%가 세금이야. 물론 이제 애가 있고 뭐 가정이 있고 하면 조금씩 깎이는 건 있거든. 근데 독신으로 이만큼 벌면 거의 절반이 세금이에요. 내가 이걸 벌어봐서 아는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대. 거의 절반이 세금이란 말이야. 이거 뭐예요? 사회적 의무를 내가 얼마나 부여할지를 누가 결정한 거야? 국가가 결정한 거지. 그래서 고소득자들이 맨날 세금 욕하고 있잖아. 이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we're adults. 우린 성인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have the right to make such decision. 그런 결정을 할 권리가 있어야 돼. 우리를 위해서. 즉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기부해야지. 이걸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야.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의로 많은 돈을 내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국가에서 절반을 뜯어가니까 혁명이 마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나 인터뷰했을 때 altruists known for making the largest sacrifices. 가장 큰 희생을 한다고 알려진 이타주의자들은 주장했다.
정반대로. 그 다음에 그들은 대절 이하를 주장했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요 문장이랑 요 문장이 똑같은 구조지. 이타주의자가 주장했다. 위에 뭐라고 돼 있어? 이타주의자가 정반대를 주장했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 문장에서 이타주의자는 대절 이하라고 주장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정반대를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주어진 문장의 정반대, 요 윗문장, 요거의 정반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문제가 풀려요. 우리는 성인이고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대. 하지만 이타주의자들은 반대를 얘기했대. 이타주의자들은 빈칸이라고 주장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내 선택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이만큼은 내 선택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이타주의자들은 내 선택이 아니다라고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요걸로 풀어야 제일 쉬워. 밑에 예시를 들어가면 약간 딴 얘기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게.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양반들이 장기기증자예요. 장기기증자들. 자, 그 다음에 시민들, 그들의 목숨을 리스크하는, 소방관,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지. 소방관이나 장기기증자 같은 사람들은 are remarkably consistent.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일관적이야. 그들의 부인에 있어서. 이 대절을 부인하는 게 일관적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뭘 부인했어? They had done anything deserving of high praise. 아, 제가 좀 했습니다. 이런 그런 칭송을 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일관적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누구라도 자기 입장이었으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대. 근데 요 주장으로부터 얘를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주장에서 1번 연결고리가 약하단 말이야. 여기서 자의적이 아니었다라는 주장 끌어낼 수 있어요? 이거 안 돼, 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장기기증자나 소방관한테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양반들이 뭐라고 얘기했어? 아, 그거 별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대. 별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 게 자의적이지 않음이랑 같은 말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시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가면 괜히 헷갈린다니까, 이것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풀 수 있었잖아, 문제를. A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타주의자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어. 반대라고 얘기했어. 이타주의자들은 빈칸이라고 주장했다. 그럼 뭐야? A, X 갖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풀었으면 내 선택이다, 내 선택이 아니다 라는 거 이용해서 그냥 바로 1번 고를 수 있었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게 자의성이 아님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헷갈렸을 수 있다. 빈칸은 풀 수 있을 때 빠르게 풀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헤매게 되는 거야. 33번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얘도 앞부분에서 풀 수 있어요. 풀어야 쉬워. 자, 저 양반은 man's master is who is able to confirm or remove whatever that man seeks or shuns. 직접 인용이긴 한데 읽을만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 어떤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가 원하거나 싫은 것을 해주거나 못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마스터의 정의잖아. If you depend on no one except yourself. 너 자신을 제외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이야? 너 자신에게만 의존한다면 이랑 같은 말이지. 너 자신에게만 의존한다면 너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너는 마스터가 없을 거야. 너 자신을 제외하고 너는 자유로울 거야. Stoic philosophy는 거기에 관한 것이다. Taking charge of your life. 네 삶의 주인이 되는 것. Learning to work on those things that are within your power. 네 권한 안에 있는 것들을 하는 것. 그 다음에 not to waste energy.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 네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 스토익은 빈칸에 대해 주의하라고 했다. 위에서 얘가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뭐 하지 말라 그랬어?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 그랬지. 네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라고 얘기했잖아, 위에서. 근데 그렇게 해놓고 바로 다음 문장에 이 양반이 특히 빈칸에 대해 주의하라고 했대. 그럼 빈칸이 뭐겠어? 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 낭비하는 것에 주의해라. 이 말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 수 없는 것에 내가 어차피 할 수 없는 것에다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라는 말이 일단 있으면 고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있으면 개꿀인 거야. 그럼 문제 바로 풀리는 거야. 있잖아 이거 여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네 통제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요 문장만 이용하더라도 예시 안 들어가도 충분히 풀 수 있었어요. 전혀 못 푸는 문제가 아니었다. 여기 볼 필요 없어. 이거 이런 얘기야. 읽으면 누군가가 날 빡치게 하면 화나죠. 근데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내가 뭐라 한단 말이야. 나는 안 그래. 난 성격이 좋기 때문에 안 그래.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갑자기 외면하는 사람들이. 자, 그렇단 말이야. 자, 근데 비가 온다고 해서 내가 놀러 가기로 했는데 비가 와. 하늘에다 대고 막 욕해요? 아, 해? 하면 안 되지. 하면 안 돼. 왜냐면 비 오는 데다 내가 지랄한다고 해서 비가 멈추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한 거야? 비 오는 데가 지랄하다고 해서 비가 안 멈추는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지랄한다고 해서 얘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 빡치게 만들면 그냥 넘어가라고. 어차피 쟤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례를 통해서 얘를 쓰느니 여기 똑같은 말 그대로 듣고 푸는 게 빠르지 않겠어? 그래서 여기 답이 3번입니다. 자, 이거 괜찮았고 그 다음에 우리 34번 보시면 얘는 이건 옛날에 아주 옛날에 우리가 한번 봤던 문제인데요. 당신들 신호등 초록불이라고 불러? 파란불이라고 불러? 초록불이라고 부르나요? 혹시 파란불이라고 부르는 사람? 아저씨들만 파란불이라고 부르네? 나도 파란불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그거 분명히 녹색이잖아, 신호등. 신호등이 혹시 파란색으로 보인 적 있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지. 기껏해야 청록색까지는 보인 적이 있는 것 같아. 가끔 좀 오래된 신호등은. 근데 요즘 신호등은 완전 밝은 LED, 그냥 찐 녹색이잖아. 그냥 완전 녹색이잖아. 근데도 어르신들 얘기하는 거 보면 항상 뭐래? 파란불, 파란불. 파란불일 때도 주변을 살피면서 가야 된다. 빨간불일 때는 더더욱 조심히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비싼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보자. 일본인들은 색깔 단어가 있었어. 아오라는 색깔 단어가 있었어. 이게 원래 녹색과 파란색을 둘 다 지칭한 단어였대. 그러나 현대 언어에서 아오는 제한되게 됐어. 파란색으로. 그 다음 녹색은 미도리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묘사되게 됐다. 미도리라는 말 들어봤죠? 미도리 그린 이런 말 들어봤잖아. 그게 일본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처음에 신호등이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되었을 때 그들은 녹색이었어. 다른 곳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common parlance, the go light was called ao shingo. 녹색인데 ao라고 불렸대. 왜 그랬냐면 Three primary colors in Japanese art display are traditionally aka, kiro, 나 일본어 못해가지고 모르겠어. 하여튼 요 색깔이었대. 지금 반응하는 친구들은 일본어에 조금 일가견이 있는 친구인 것 같은데 일본어 좀 하나? 연우? 일본어 좀 하나? 그 애니를 그렇게 많이 보니까 자꾸 일본어를. 자, 기모찌합니다. 그래서 가보자고. The label ao for green light did not appear so out of ordinary. 처음에는 이 ao라는 단어를 녹색불에다 붙이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대. 왜? Because of the remaining association of the word ao with greenness. 이때만 해도 얘가 녹색이랑 관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이 ao가 초록 플러스 파랑을 지칭하는 단어였기 때문에 아오색이다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다고. 일단 신호등은 녹색이긴 하잖아. 신호등은 초록색이야. 근데 어떤 단어를 쓰는데 우리말로 하면 약간 푸른색 이런 거 있잖아. 푸른색. 푸른색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녹색과 파란색을 둘 다 통용하는 개념이죠. 이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야.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녹색이라는 색깔과 dominant meaning of the word ao, ao라는 단어의 이런 주된 의미가 began to feel awkward,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어떤 국가들은 might have opted for solution of simply changing the official name. 어떤 국가들은 그냥 이름을 바꿨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 거지. 파란불, 이제 도로교통법에 녹색불이라고 돼 있어요. 녹색불 또는 주행등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걸 쓰다가 어떤 국가들은 신호등 그대로 두고 그냥 야, 이 단어 쓰지 말고 우리 녹색이라고 부르자라고 합의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일본인들은 그러지 않았어. Rather than alter the name to fit reality. 이름을 현실에 맞춰서 바꾸는 대신에 일본 정부는 1973년에 대절 이하라고 발표했대. 앞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뒤집으면 되는 거죠. 현실에 맞춰서 이름을 바꾸는 대신에 뭘 했다는 거야? 이름에 맞춰서 현실을 바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호등 색을 파란색으로 바꿨다는 거야, 실제로. 파란불 하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 파란불이라는 말 쓰지 말고 초록불이라고 합시다 라고 합의를 한 거잖아. 언어를 바꿨죠. 현실을 바꿔서. 일본인은 어떻게 했다고? 얘네는 신호등 색을 바꿨다고. 왜? 실제로 바꾼 건 아니고 바꾸겠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일본 정부가. 실제로 바뀌진 않았대요. 실제로 일본에 아직도 초록색 불이래.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야, 이거 이미 사람들이 아오란 말을 쓰고 있잖아? 그러면 아오에 맞춰서 바꿔버리자. 색깔을 바꾸자. 진짜 파란색으로 바꾸자.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reality should be altered to fit the name. 1번이 답이겠죠. 간단한 글이었고, 자, 35번은 4번입니다. 이거 괜찮았을 것 같고요. 자, 36번을 가볼 건데, 해보자, 이거. 이거 보이니, 뒤에? 너무 조그맣지 않아? 괜찮아? 앞으로 오는 것도 방법인데 그럴 생각은 절대 없지. 그치? 자, 보시면 different creative pursuits require varying degree of unconscious flexible thinking in combination with varying degrees of conscious ability. 말이 엄청나게 긴데 우리 눈에 이게 딱 띄지 않아? unconscious랑 conscious ability가 합쳐져야 된다. 이거 딱 눈에 띄죠? 요것만 잡으면 돼요. 무의식과 의식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 잡을 수 있지? 음악에서 예를 들어 at the one end of the creative spectrum, 이 창의적인 스펙트럼의 한 극단에는 즉흥 연주자가 있어요. 이걸 재즈라고 하죠. 즉흥 연주자가 있어? 그럼 반대쪽엔 뭐가 있겠어? 우리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 재즈의 반대말이 뭐야? 클래식 음악. 악보 그대로 연주하는 거. 요거까지 잡아낼 수 있죠. On the other end of the spectrum, 스펙트럼의 반대쪽에는 those are composed complex forms such as symphony or concerto that require not just mind but also careful planning, exact editing. 뭐 뒤엔 잘 모르겠고 극단 반대쪽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요 마지막 문장이 이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재즈가 있어. A는 반대쪽 끝에는 클래식 음악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올 수 있어요? 당연히 올 수 있지. 올 수 있어. 여기서 클래식의 포문을 연 다음에 얘네가 싹 클래식 얘기일 수도 있잖아. 이런 구조 본 적 있죠? 우리 순서에서. 주어진 문장에서 얘기하던 게 주어진 문장에서 끝나고 바로 다음 선지부터 새로운 토픽이 시작됐던 적이 있단 말이야. 이거 가능합니다. 다만 얘는 만약에 B랑 C 둘 중에 하나라도 재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바로 X로 바뀔 거야. 이거 이해가 되죠? A는 재즈에서 클래식으로 넘어가는 그 징검다리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선지기 때문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재즈면 이거 바로 X로 바꾸면 돼. 자, B 보세요. 그들은 재능이 있어야 돼. Lowering their inhibition. 그들의 기준치를 낮추는데 그 다음에 letting in their unconsciously generated ideas. 무의식적으로 발생한 아이디어를 허용하는데 재능이 있어야 돼. 저거 재즈잖아. 그러면 얘가 세모가 되면서 얘는 뭐가 돼? 얘는 X가 되는 거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재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클래식 얘기로 들어갈 수가 없다. C. 대신에 히 없죠. 히 나온 적 없어? 없지? 히 없어? 그럼 B부터 읽어봐야겠네. 자, 근데 B에 히 있어요? B에 남자 이름 있어? 없지. 내가 이 X를 여기다 쳐놓은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이거 계속 보라고 쳐놓은 거잖아. B를 읽은 다음에도 히가 여전히 단절이면 C로 못 간다는 걸 기록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 히가 있어? 없어? 없지. B가 첫 선지인데 B 다음 C가 뭐다요? 그럼 답은 B에 C. 히 여기 있습니다. 모차르트 여기 있어요. 얘가 여기 있어. 순서 이렇게 풀어야 제일 빠르겠지? 단서를 남겨놔야 돼. 저거 여기다 X 치면 니네 저거 다시 읽는다. 100% 다시 읽어 그러면. 그러니까 단절인 근거를 애초에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B를 읽고서라도 아직도 C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럼 C로 여전히 못 가네. C로 갈 수 있다면 애초에 C를 단절시키면 안 됐던 거잖아. 주어진 문장에서. 이 단서를 이용해서 B, C 연결하시면 됩니다. 답 2번. 자, 37번 보시면
얘가 좀 어렵거든, 얘가 어려운 이유가 주장, 반박, 주장, 반박, 주장 이렇게 들어가서 어려워요. 근데 줄 필요 없어. 방금 뭐라 그랬어? 주장, 반박, 주장, 반박이라 그랬지. 양쪽의 주장만 딱 잡아가지고 글을 반으로 분리시키면 바로 풀려요. 해보자. 오늘날 역사적인 아이디어가 Integrating Nature and Urban Suburban Space, 도시와 자연을 결합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Find expression in various interpretation of sustainable urban planning. 뒷부분은 잘 모르겠어. 그냥 저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자연 플러스 도시라는 이 뻘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괜찮아요? These designs 괜찮아? 이러한 디자인. 위에 디자인 얘기가 있나요? 디자인 얘기를 받을 만한 거 없지. 그나마 있는 복수명사는 interpretations밖에 없는데 interpretation of sustainable urban planning.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의 해석이 디자인은 아니잖아. 이게 디자인은 아니란 말이야. 얘가 안 되는 거야. 얘도 기억하세요. 지금 이 these에다 일부러 x를 쳐놨다. 저거 또 쓸 수 있으면 쓰겠다는 얘기예요. B. 그러나 critics claim. 비판가들은 얘기한다. 야, 근데 비판가가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주장이 있어야지. 주장이 나온 적이 없잖아. 뭐라고 주장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가들이 뭐라고 했다, 이 구조가 돼야 되는데 주장이 나온 적 없이 갑자기 비판가들은 뭐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는 비판을 하려면 주장이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주장이 나온 적이 없어. 얘도 단절. C네. The role of social justice in these approaches. These approaches이 있나요? 얘는 있어? 얘는 있지. Interpretations를 approach로 받을 수 있잖아. 잘 봐야 돼. 얘는 안 돼. 얘를 디자인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 이거는 계획에 대한 해석이니까. 계획에 대한 해석을 접근법이라고 얘기할 순 있잖아. 애초에 계획이랑 접근법이 같은 말이잖아요, 이거는. 얘는 문제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landscape urbanism은 relatively recent planning approach that advocates for a native habitat design.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을 옹호하는 그런 견해래. That include diverse species and landscape that require very low resource use. 그래요. landscape urbanism은 LU는 기본적으로 자연 친화야. B 되나? 비판가들은 LU가 어떤 미적이나 생태학적 걱정을 인간의 필요보다 우선시한다고 한다. 주장 나왔잖아요. 자연 친화적인 주장이다라고 했잖아. 여기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B 괜찮아요. B 갈 수 있어. A 갈 수 있어.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디자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대. 이 디자인이 그럼 누가 돼야 돼? LU가 아닌 사람들의 디자인이 돼야 되지. LU가 여기에 대해 겐세이를 놨다는 건 이건 LU의 디자인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봐봐. landscape urbanist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러한 디자인이 뭔가를 우선시하지 않는다. 즉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는 진의 디자인밖에 안 나왔잖아. LU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상태에서 LU는 LU의 디자인을 깐다라고 하면 이건 자기 모순이죠. 그래서 C에서 A가 안 돼. 답은 12A. 실제로 보시면 여기 비판가들이 이게 이제 not LU겠죠. not LU가 이거는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해. 거기에 대해서 new urbanism, 요 not LU가 new urbanism입니다. NU. 자, NU는 뭐라고 얘기했어? 새로운 디자인을 냈어. 이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서 원래 LU가 다시 겐세이를 놨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 반박, 주장 반박 이런 구조였어. 자, 이렇게 푸시고 38번으로 가봅시다. 이거 이제 보험에 관련된 얘기인데 당신들 아직 자동차 보험을 안 들었겠지만 자동차 보험료 남자가 비쌀까 여자가 비쌀까? 남자가 비쌀 것 같죠? 왜 그럴까요? 사실 유튜브에 뜨는 김여사 영상들은 다 아줌마들이잖아. 근데 왜 남자가 보험료가 더 비싸지? 거기 안 뜨는 사고들은 다 남자가 낸 거거든. 그치? 남자 사고율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학교에서 남자애들이 뭐 하고 있는지 봐봐. 걔네가 차를 가졌다고 생각해봐. 걔네가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 공도 드리프트, 공도 레이싱, 뭐 이런 거, 역주행, 이런 거 다 할 거 아니야. 이게 남자들이 한 짓이라고,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남자의 피해 있어, 이게.
밟고 싶은 이 욕구가 남자의 유전자에 들어가 있어. 어쩔 수가 없어. 자, 그러면 30세 미만과 30세 이상 어디가 보험료가 높을까요? 당연히 30세 미만이 높겠죠. 왜? 30대 이상이 되면 보통 생각이라는 게 생겨요. 물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안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대부분은 생각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야. 30대가 되면. 그 생각이 없는 친구들은 조금 더 운전을 막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아. 흡연자. 흡연자가 보험료가 높을까요? 비흡연자가 높을까요? 흡연자가 높아요. 왜일까? 흡연자들 운전할 때 왼손 어디 있어? 창밖에 있잖아. 그래서 보험료 높은 거야. 그치? 이렇게 피진 않을 거 아니야. 이 사람한테 담배빵을 놓을 수는 없잖아. 왼쪽으로 이렇게 필 거 아니야. 피면. 난 잘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그러니까 왼손이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험하게 운전한다라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세 가지 특징을 얘기했어. 흡연자, 그리고 30세 미만, 남성. 요 세 개의 이거 만 30세야? 여기 세 개에 모두 해당하면 보험료 어떻게 돼요? 엄청 올라가겠지. 근데 이거 억울할 사람도 있지 않아? 억울할 사람도 있겠지, 이렇게 하면. 흡연자고 30세 미만이고 남성이지만 굉장히 선비처럼 운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비흡연자고 65세 이상의 여성인데 막 운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화해서 보험료를 매기는 거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글 어느 시점에 이게 확 깨질 거야, 갑자기. 자, 빠르게 보시면 보험회사들은 이제 안전한 쪽으로 기울도록 기대가 된다. 그들은 이 위험을 꼼꼼하게 계산을 하고요. 그들이 어떤 고객을 보험 들어준지를 선택을 한다. 굉장히 지루하다. 왜냐면 경제에서 그들의 역할은 모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조업과 달리 뭔가 혁신적인 게 발달한 적이 없어. 그렇겠지. 삼성전자가 매년 갤럭시 폰을 새로 내잖아요. 매번 혁신적인, 물론 평가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매번 무슨 기능을 추가해가지고 내잖아. 근데 보험회사가 매년 어떤 기능을 추가해가지고 보험료를 부과하진 않죠. 얘네 옛날부터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어떤 요소들을 보고 이런 요소에 해당하시면 선생님은 보험료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똑같다고. 바뀐 적이 없다고. 수백 년 동안 보험회사들은 높은 보험료를 측정해 왔어요. 하이 리스크 카테고리에 대해서. 예를 들면 흡연자, 남성 운전자 30세 미만에, 그 다음에 익스트림 스포츠 엔투지애스트는 막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취미가 카레이싱이래. 취미가 스카이다이빙이래. 이 사람 보험료를 조금 내야 돼? 많이 내야 돼? 많이 내야겠지. 그렇지? 취미를 적는데 제 취미는요 스카이다이빙이랑 화산 등반입니다. 보험 가입 거절될 수도 있어. 그런 짓 하면. 이게 많이 받아야 돼. 얘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죽을 거야. 상당히 높은 확률로 5년 안에 죽을 거야, 얘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받아야 돼. 반면에 제 취미는 독서고요. 그래서 저는 42세 여성이고 제 취미는 독서고요. 집 밖에 잘 안 나가고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십니다 하는 분들은 보험료를 덜 받아도 되겠죠. 이 양반들은 괜찮을 거야. 아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거야. 자, 이러한 형태의 분류는 frequently results in biases. 편견을 가져온다.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차별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운전자 보험 들 때 흑인은 더 비싸요. 왜 비쌀 것 같아, 흑인이? 근데 그게 어떻게 구조가 될까? 흑인이 보험료가 비싼 이유.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거든? 근데 진짜야. 내가 어디서 봤어. 운전자 보험은 이 사람이 지나다닐 때 차에 치이는 것까지 포함하는 보험이에요. 흑인이 밤에 잘 안 보이잖아. 진짜임. 그래서 더 비싼 거래. 밤에 잘 안 보여서 대인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거래요. 좀 그렇지 않냐? 이거 좀 너무하지 않아, 이거는? 그치? 근데 그렇대. 그러니까 이런 저소득 집단에 대한 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보험료는. 괜찮죠? Bad or high risk individual drivers will end up paying more. 개별적인 운전자가 더 많이 낼 거다? 지금 여기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집합에 대한 얘기하고 있었지. 특정 그룹에 속하면 보험료 많이 낸다. 남성이에요? 많이 내세요. 30세 미만이에요? 많이 내세요. 흡연자예요? 많이 내세요. 흑인이에요? 많이 내세요. 이렇게 했다고. 근데 갑자기 개별적으로 위험하게 운전하는 운전자가 돈 많이 낸다 하기 때문에 여기 단절이 있고요. 위에 가보시면
미래에는 이제 개별적인 운전자의 행위를 파악해서 보험료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렇게 하는데 선비운전하는 분들이면 보험료 낮고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김여사인데 이 부분은 보험료 많이 내는 거야. 이렇게 한다. 4번. 자, 그 다음에 39번 보시면 야, 흑인 얘기 좀 너무하지 않냐, 진짜? 그치? 근데 그렇대. 실제로 그렇대. 자, almost all the figurative paintings we are familiar with now are in perspective. figurative painting이 무슨 말인지 알 필요 없습니다. 저 몰랐대. figurative painting은 관점 안에 있다. 저것도 모르겠으니까 약간 문제가 되는데 일단 가보자고. They present foreshortened figures and objects that diminish as they move away from the focal point of the painting.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야 이게. 중심에서 멀어짐에 따라서 크기가 줄어든대요. 이거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거 아니야? 실제로 볼 때 중심에서 멀어지면 어때요? 크기 작아 보이지? 실제로 그렇잖아. A painting perspective represents how the world looks to a person seeing the scene from a particular position. 이런 그림은 in perspective 그림은 뭘 묘사해요? 세상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묘사하는데 특정한 시점에서. 내가 여기 서 있을 때랑 저 반대편에 서 있을 때랑 여러분들의 크기가 다르겠죠. 지금 여기 서 있을 때는 자네들이 제일 크게 보인단 말이야. 반면에 내가 저 뒤에 서 있을 때 니네가 제일 작게 보이겠지. 이걸 반영한다는 거야, 그림에서. 실제로 사람이 보는 그대로를 그리는 게 figurative painting이에요. 일종의 사실주의예요, 사실주의. 보이는 대로 그린다. 이러한 그림은 아름다워. 그러나 그들은 장면을 묘사하지 않아 우리가 그들을 보는 것처럼, 아니 방금 실제로 보는 것처럼 묘사한다며. 실제로 사람 눈에 보이는 거랑 똑같이 그림을 그려놨다며. 근데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이러한 그림은 아름답지만 눈에 보이는 거랑 똑같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두 개 정확히 모순 진술이잖아. 그럼 문제가 있는 거야. 위에 가보면 This stands in contrast to earlier figurative art. 이게 약간 캐리커처 같은 거예요. 캐리커처. 옛날에 있던 캐리커처 같은 거에 대비된다. 캐리커처는 지가 보고 싶은 대로 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사실과 약간 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지 말고 do not represent랑 represent how the world looks. 요 두 개 있죠. 요 두 개가 정반대말 하고 있거든. 그럼 요 these pictures로 연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2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40번 보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일부 사람들은 brain plasticity를 만들어진 시점에 빈칸이라고 얘기하지만 뇌는 실제로 빈칸할 수 있어. 그럼 A, B 반대말이어야 되지. 잡을 수 있지? A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사실은 B인 이 구조잖아. Permanent transformation. 영구성 변화. 반대말이죠? 괜찮아. 답이 될 수 있어. Sympathizing이 뭐니? Sympathizing. 이거 어떤 나쁜 일을 겪은 사람한테 유감이네요 라고 하는 게 sympathizing이에요. 그 좀 뭐라 그러지? 좀 유식한 말로? 공감? 약간 동감? 이런 거. 내가 잘 못하는 거 있잖아. 그거야. 그 유연성이랑 걔는 별로 관련이 없죠. 유연성이랑 유감이네요라고 하는 건 별로 관련이 없단 말이야, 이거는. 이건 반영어가 아니야. Adaptability, restoration. 적응과 복원. 둘 다 바뀌는 거네, 이러면. 적응하는 것도 바뀌는 거고, 복원하는 것도 바뀌는 거지. 반이어라고 보기는 어렵죠. 동의어는 아니더라도 반이어는 아니잖아, 적어도. 이게 안 될 것 같아. Firmness. 견고함, 유감. Mobility, transfer. 이거 둘 다 바뀌는 거잖아. 1번. 반대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단서를 이용해서 고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뇌가 형성 시점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굳어버린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뇌는 계속해서 적응하면서 바뀐다라고 얘기했던 지문이에요. 근데 이거 없어도 반대말 들어간 자리다라고 하면 배제할 수 있지. 저 sympathizing이 약간 좀 걸렸을 수 있어.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우린 기준점 만들었으니까 반이어다라는 기준점 만들었으니까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다음 주 화요일 건 내가 조금 이따가 정확하게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잘 보고 풀어오시고 또 뭐 있지? 중요한 거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요.
수고하셨어.